안녕하세요. 양전구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시작해 볼게요. 교과서는 89쪽입니다. 교과서 89쪽 펼치고 오늘 수업 시작할 겁니다. 선생님이 사실은 지금 방금 여러분 중간고사 치고 드디어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왔는데 이 전 수업은 이제 중간고사 치기 전에 결과를 아무것도 모른 채 찍고 여러분도 저도 처참한 결과를 받았죠. 쌤이 늘 말하지만 학교 시험은 일단 학교에서 나눠준 문제 완벽하게 하고 나서 내가 조금 더 다른 문제를 풀이하고 싶다 할 때 다른 문제 푸는 걸로. 그 기출문제 쌤이 3번 풀라고 했는데 과연 3번 푼 친구들이 얼마나 있을지. 자, 우리는 어쨌거나 중간고사 때 어떤 걸 틀렸는지 꼭 복습을 하고요. 점검을 해보고 기말고사 때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꼭 성적을 올리도록 합시다. 그거는 쌤이 오늘 내일 계속 말을 많이 하겠지만 그래서 아마 지금 중간고사 풀이 영상을 찍을까 고민 중이에요. 자, 그건 처치해 두고 이제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자의 세계에서 주기율, 원소의 주기적 성질 중 첫 번째 수업입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89쪽부터 해서 볼게요. 자, 그래서 수업 목표는 주기율표에서 유액전화, 원자 반지름,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마 오늘은 원자 반지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수업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생각해보니까 연달아서 올라온 걸 보는데 쌤이 예전에 촬영했다고 되게 옛날 것 같네요. 지난 시간은 우리가 현대의 주기율표를 만들어지는 약간 과학사적인 측면을 다뤄보았죠.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이 라부아제는 주기율표를 어떻게 했나요? 라부아제는 일단 원소를 4그룹으로 분류했죠. 한 개는 원소가 아닌 것들도 있었고 화합물들도 있었고 되베라이너는 새쌍 원소솔이죠. 새쌍. 약간 된 소리 쌍. 그래서 되베라이너, 새쌍원소 성질이 비슷한 것끼를 새쌍씩 묶었고 그게 나중에 족이 됐었죠. 그 다음에 뉴렌즈는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을 했고 그 다음에 멘델레예프도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을 했는데 차이는 뭐다? 원자의 증가 폭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있을 것 같은 것도 예측해 두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모즐리가 원자량 순서, 쌤이 지금 빠르게 복습한 거 혹시 기억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복습을 다시 한번 지난 시간 어떤 걸 배웠는지 체크하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칼리, 할로젠 이런 애들을 했었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일단 그 전에 원자, 그럼 우리가 배운 이 입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사이의 힘을 한번 할 건데요. 그래서 원자 구성 입자가 보면 여러분은 다 알고 있어요. 원자, 핵과 전자, 이거 앞에서 배운 거죠. 그래서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원자, 핵은 플러스잖아. 왜? 안에 있는 양성자 때문에 전자는 마이너스 음전하를 띈다라고 했죠. 그럼 이 입자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있냐면 지금 이미 그림에서 나왔지만 이 플러스를 띠는 원자 핵과 이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 사이에는 당연히 인력이 작용하겠죠. 플러스랑 마이너스 반대극이니까 인력, 서로 다른 전자니까 인력이 작용할 거고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원자 핵은 하나지만 전자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수소가 아니라면.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와 전자, 이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와 전자 사이에서는 서로 밀어내는 힘인 반발력이 작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를 구성하는 이 입자들 사이에 힘을 한 거예요. 아주 쉽죠? 자, 그러면 다전자 원자는 전자가 2개 이상인 원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전자 원자에서는 같은 전하를 띠는 전자들 사이에서는 반발력, 아까 전자는 서로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반발력이 작용한다고 했죠. 그러면 요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가 가려막기 효과예요. 가려막기 효과, 이름에서 봐도 알겠지만 뭔가를 가려서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제지시키는 건데 그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 서로 전자들끼리 반발력이 있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그 사이에 힘은 인력도 있고 반발력도 있는데 원자 핵과 원래 이 전자 사이에서는 인력이 있는데 요 인력을 얘가 반발력해서 좀 밀어내면서 이 인력을 약해지게 만드는 현상을 가려막기 효과라고 합니다.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게 다른 이 마이너스가 나랑 또 서로 밀어내 하다 보니까 얘네들끼리의 인력이 약해지는 현상 우리가 가려막기 효과라고 해요. 이름을 되게 귀엽게 짓지 않았나요? 근데 이 가려막기 효과는 일단 첫째로 전자가 많을수록 커져요. 당연히 나끼리 이렇게 밀어내는 애들 서로 이렇게 반발력이 작용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전자가 많을수록 커지고요. 또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보다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전자가 서로 같은 껍질도 있고 이렇게 안쪽에 있는 애들도 있어요. 안쪽에 있는 애들도 있는데 얘네끼리도 당연히 반발력이 있어요. 같은 전자끼리도 반발력이 있고 안쪽에 있는 여기에서도 반발력이 있죠. 이렇게 반발력 밀어내는 반발력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나랑 같은 껍질에 있는 애보다 나를 안쪽에 있는 게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둘게요. 나 안쪽에 있는 게 여기 지금 내가 요 사이 인력을 더 방해할 수 있겠죠. 안쪽에서. 어차피 원자핵은 원자의 한 가운데 있고 전자 껍질은 그 주변에 배치되는 거니까 이 인력을 약하게 하는 거는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의 가려막기가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문제 중에서 전자 A에 나타나는 가려막기 효과는 전자 B와 전자 C 중에 어느 것이 더 크게 영향을 받을까? 뭘까요? 그렇죠. 너무 쉽죠. 정답은 C입니다. C. 내가 이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B보다는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 의해 더 큰 가려막기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은 유효핵전화입니다. 유효하다라는 것을 봐도 알겠지만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전해량, 우리가 그전에는 핵 전해량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양성자 수로 핵 전해량을 따졌죠. 그래서 양성자 하나당 플러스 1이라면 전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이전에 배우고 중간고사까지 쳤는데 실제로 이 전자가 느끼는 전하를 유효핵전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론이랑 다른가요? 하면 그렇죠. 유효핵 전하는 사실은 원자에 있는 핵전하, 즉 양성자수, 원래 있는 이 양성자가 나타내는 양성자수가 나타내는 이 핵전하보다는 작은 값을 가져요. 왜일까? 앞에서 배웠죠. 그렇죠. 바로 가려막기 효과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라면 아까 지금 그 그림에서도 산소였는데 방금 그 전자 있는 그림이 산소의 핵 전하량 플러스 8이야. 근데 내가 저기 바깥에 있는 전자가 느끼기에는 8의 전하량을 오롯이 느끼지 못하고 8보다는 좀 작게 느껴지는 거야. 왜? 아까 약해지는 인력을 약해지게 만든다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전자들의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8보다는 뭐 작게 느껴진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유효 핵전화도 주기적인 성질이 나타난대요. 이 2단원 내내는 주기적인 성질을 배울 건데 어떻게 이 주기성이 나타나냐고 했다면 같은 주기, 원자의 주기를 표해서 같은 줄, 가로줄에 있는 애들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효 핵전화가 증가합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게 여러분 보세요. 같은 주기면 예를 들어서 2주기 보면 배, 비, 키, 리, 이, 반, 네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차피 유효 핵전화도 실제로 느끼고 있는데 핵전화잖아.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양성자 수가 많아서 전하량 자체가 커지니까 좀 깎아먹는 게 있어도 당연히 일단 원래 전하량이 크니까 유효핵전화도 커지겠죠. 그래서 핵전화가 증가하면서 전자수도 같이 증가하는데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는 가려막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쌤 여기 만약에 양성자 수가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늘어난다 쳐요. 그럼 쭉 3으로 시작했는데 양성자 수가 늘어나면 핵전하량 증가 오케이. 쌤 근데 전자가 많을수록 가려막기 효과가 증가한다면서요. 그럼 많이 깎이는 거였지만 아까도 배운 것처럼 나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영향력은 별로 없고 나보다 안쪽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데 얘들은 안쪽에 있는 전자수가 다 2개로 같죠. 안쪽 첫째 전자 껍질을 2개 채우고 두 번째 전자 껍질을 채우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얘들은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은 그 효과 자체들이 똑같으니까 가려막기 효과를 메인으로 차지하는 애들은 2개로 다 동일한데 핵 전하량 커지니까 유효 핵전하 깎아먹고 남은 전하량 또 커지는 겁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유효 핵전하는 같은 쪽에서는 전자 번호가 커질수록 크다. 핵전자가 증가하고 전자수도 같이 증가하지만 나랑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애들은 가려막기 효과가 미비하게 작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쪽에서는 만약에 그럼 내가 같은 쪽에서는 그러면 여기 수리 나 이렇게 세로로서는요. 이렇게 같은 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요? 같은 쪽에서는 당연히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증가하겠죠. 애초에 일단 유효 핵 전하도 핵 전하에서 깎아먹고 남은 거니까 핵 전하가 커지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증가한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보면은 얘네들이 2주기, 3주기의 유효 핵전하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유효 핵전하의 그래프를 나타낸 건데 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어떻게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는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또 유효 핵전하가 증가합니다. 그럼 쌤 그러면 핵전하량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그냥 양성자 수가 많으면 유효 핵전하가 크게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러면 유효액전하는 네온과 나트륨 중에서는 뭐가 더 크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 핵 전하량이라는 것은 원자핵이 나타내는 전하량은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수랑 같은 거죠. 그러면 이 양성자수가 나타내는 전하량은 당연히 원자보다 큰 거니까 네온이랑 나트륨 중에 누가 더 커요? 당연히 나트륨이 더 크죠. 왜? 얘는 양성자수가 10개 있고 얘는 11개 있으니까. 그런데 유효핵 전하량은 과연 누가 더 큽니까? 사실 옆에 이렇게 지금 답 갖다 놓고 푸는 거죠. 지금 유효핵 전하량 얘가 요만큼 지금 약 5, 거의 6에 가까운데 나트륨은요 2점 얼마밖에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지금 누가 더 크냐면 네온이 훨씬 더 큽니다. 왜일까요? 왜겠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네온을 전자 배치를 그려보면, 네온은 가운데 여기 써도 보이나요? 중간에 원자핵이 플러스 10짜리고, 전자도 10개가 있겠죠. 하나, 둘, 이것도 나오나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네온은 우리가 보통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걸 유효핵전이라고 할 건데, 여기 있는 얘가 느끼는 것은 어차피 나랑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애들은 깎아먹는 게 얼마 안 된다고요. 나보다 안쪽에 있는 애가 나를 많이 가려받기 효과를 나타내서 내 이 실제 핵자가 작게 느끼는 건데, 그러면 그냥 임의로 나보다 안에 있는 애가 0.5씩 깎아먹는다고 생각하면 원래 핵 전향은 플러스 10인데 깎아먹는 애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0.5씩 2번 깎아먹으니까 마이너스 0.5씩 2번 느끼니까 마치 얘가 9처럼 느낀다고 쳐요. 자, 그러면 나트륨 한번 볼게요. 나트륨은 11번이니까 가운데 핵 전하량이 플러스 11이고요. 얘는 전자가 당연히 11개겠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얘가 나트륨인데 항상 우리가 일반적 유효액자는 원자과 전자가 느끼니까 그럼 얘가 느끼는 이 유효액자를 생각해보면 나랑 같은 전자 껍질이 안 나오네요. 나랑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애들은 영향이 없다 치고 나보다 안쪽에 있는 애들 영향이 없는데 나보다 안쪽에 있는 게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보다 안쪽에 있는 게 10개 돼서 그럼 나는 원래 핵 전하량이 플러스 11인데 깎아먹는 게 몇 개나 있어? 0.5라고 치면 걔가 10개 됐으니까 5나 깎아먹으니까 6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핵 전하량은 나트륨이 더 컸지만 나보다 안쪽에 있는 전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기가 바뀌면서 2주기 애들은 나보다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이 1주기 그러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이 2개밖에 없는데 3주기가 되면 나보다 안쪽 전자 껍질이 두 번째 전자 껍질까지 채우니까 안쪽에 있는 게 10개가 되면서 깎아먹는 즉 전자 가려받기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유효핵 전하는 실제로 네온과 나트륨 중에서 누가 더 크다? 네온이 다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만 조금 헷갈리지 않고 잘 이해를 하면 그 다음부터 너무 쉬워.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여기? 여기 한번 요 교과서 그림도 보면서 조금 이해를 해볼게요. 같은 주기랑 같은 조개서의 정의성을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원자 반지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일반적으로 똑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을 했을 때 두 원자의 핵간 거리의 절반으로 정의를 합니다. 실제로 원자가 결합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일부 겹치기도 하고 우리가 공유 결합이나 이런 다양한 결합을 배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겹치기도 하는데 그러면 쌤 반지름 원자가 있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세요?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우리가 그 오비탈에서 했지만 실제로 전자는 전자의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얘네들이 똑같은 원자끼리 결합을 했을 때 이 원자과 원자 사이의 거리, 즉 핵과 핵 사이의 거리인 핵간 거리의 절반을 원자 반지름으로 정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의 정의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원자 반지름부터 한번 주기서 볼게요. 자, 1쪽 보세요. 수리, 칼, 1주기 1쪽, 2주기 1쪽, 3주기인데 얘네들 당연히 족이 커질수록 반지름이 어떻게 돼요? 족이래. 주기가 커질수록 같은 족일 때 커지죠.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 때 원자 반지름은 너무 당연히 커지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정리하겠지만 원자 이 전자 껍질 덩치 자체가 커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주기 원소에 있는 얘네들의 원자 번호가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 때 원자 반지름 어떻게 돼요? 지금 원자 반지름 보면 얘네들 다 이주기인데 리튬은 150인데 113, 88, 70 어떻게 돼요? 작아지고 있죠. 선생님 얘는 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작아지나요? 그것도 이따가 할게요.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첫 번째는 바로 유효획 전하입니다. 유효획 전하가 왜일까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 전하가 클수록 그럼 결국 이 내가 원자로 정의한 거 원자 핵이 있으면 그 구성 입자가 전자가 있어서 얘네 사이 그 마지막 전자인 원자과 전자 얘네 사이 거리인데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자 크면 잘 땡긴다고요. 서로 이 유효핵 전하가 크다는 거는 내가 느끼는 이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플러스 힘이니까 플러스 힘이 크면 서로 잘 땡겨서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유효핵 전하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유효핵자 플러스가 클수록 마이너스를 잘 잡아 당긴다고. 잘 잡아 당겨서 내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는 거죠. 요거를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효핵 전하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쌤이 실컷 얘기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가 있냐면 전자값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땡기고 말고는 알겠어. 근데 그냥 물리적으로 전자가 어디에 있는데 그래서 내 원자과 전자를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는데 위치가 전자 껍질이겠죠. 그래서 전자 껍질 수가 많으면 당연히 내가 안쪽에 있는 껍질이 많다는 거니까 원자로부터 전자가 멀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자 껍질 수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할수록 하나 둘 셋 넷 내 원자가 진짜 멀리 있을수록 당연히 핵과의 거리가 뭐니까 요거 다 아우르는 게 원자니까 원자 반지름이 커지겠죠. 그래서 전자 껍질이 줄어들수록 거리가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 반지름도 주기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같은 족에서 아까 했죠. 우리 그 1족 애들 봤죠. 1족 애들.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 커진다. 근데 왜? 같은 족에서 커지는 이유는 왜? 같은 족 생각해보면 1족, 2족 아까 걔네 보니까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원자과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죠. 그럼 같은 주기에서 아까 기억나요? 2주기 애들 리튬에서부터 갔는데 점점 작아졌죠.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대요. 왜? 여기서는 이유가 왜냐면 전자 껍질 수는 같은 주기니까 당연히 전자 껍질 수가 같죠. 그럼 전자 껍질 수가 같은데 우리 그때 보호 모형에서 전자 껍질이 그 주기고 그 보호 모형에서 다 한 거죠. 그래서 근데 같은 전자 껍질인데 유효핵 전하가 증가한다고. 우리 아까 유효핵 전하의 주기성에서 기억나요? 유효핵 전하 그러면 아까 2주기 봐봐. 2주기가 이런 애들인데 얘네들은 전부 다 2주기 애들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전자 껍질이잖아. 그럼 전자 껍질 수가 다 같아요. 그런데 얘는 어차피 그럼 나보다 가려막기 효과는 나보다 안쪽에 있는 애들한테 주로 영향을 받을 건데 안쪽에 있는 애들이 같아. 그럼 깎아 먹기는 게 같아. 그러면 핵 전하가 클수록 유효핵자가 크겠죠. 깎아 먹기는 정도 같아요. 그래서 유효핵 전하가 점점 증가하죠. 그러면 유효핵 전하가 점점 증가하니까 얘들아 유효핵 전하 플러스가 증가한다고. 나를 잘 땡긴다고. 그러면 인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리가 줄어들겠죠. 서로 땡기니까. 그래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나를 잘 땡겨서 얘네들의 거리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 생각보다 뭔가 항상 커지면 커질 것 같은데 요 파트 유효핵 전하 때문에 반대로 나타나는 이 반지름의 경향성만 체크하면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를 보면 쌤 근데 보세요. 아까는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커진다면서요. 근데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작아진대. 그럼 이거 뒤집으면 원자 반지름은 무조건 왼쪽 아래로 갈수록 큽니다. 주기율표에서 원자 반지름은 이 말이 그거잖아. 같은 주기에서는 증가할수록 작아진다면 작을수록 큰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족에서는 원자보다 크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큰 거니까 원자 반지름은 왼쪽,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애들 중에서는 루비듐이 제일 크죠. 제일 왼쪽 아래에 있으니까. 혹은 그러면 내가 이 주기율표를 알고 있으면 나트륨과 탄소 중에 원자 반지름 누가 더 커요? 더 왼쪽 아래에 있는 나트륨. 그러면 탄소랑 질소 중에서는 더 왼쪽에 있는 탄소. 얘랑 탄소랑 규소 중에서는 더 아래에 있는 규소. 이렇게 주기율표를 보고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을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 근데 여러분 원자 반지름이에요. 나중에 지금 이온 반지름도 할 건데 원자에서만 왼쪽 아래가 한꺼번에 먹히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원자 반지름도 있으면 이온을 해줘. 여러분 이온이 뭐예요? 이온이 뭡니까? 이온은 중성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간중간에 정의도 꼭 잊지 않고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이온 반지름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게요. 우리 이온 딱 두 개밖에 안 배워요. 두 가지 종류밖에 안 배우죠. 양이온과 음이온, 즉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고 되는 양이온과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얻어서 되는 음이온을 배웠는데, 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이온 반지름하고 원자 반지름 중에서 뭐가 더 클게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나트륨 이온이 됐을 때를 생각해보면 돼요. 쌤이 정답도 안 가르쳐. 그래서 금속 반지름은, 금속 원소에서는 이온과 원자 반지름 중에서 원자 반지름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나트륨이나 리튬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리튬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주기, 2주기 1쪽이니까 플러스 3번이라서 전자가 몇 개?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내가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 1쪽 애들이니까 원자과 전자를 하나를 잃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자 하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이 하나를 잃어서, 물론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옥텟 규칙의 예외로 두 개만 있어도 안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를 잃어서 될 건데, 그러면 전자 껍질 수가 두 개에서 하나로 줄잖아요. 그래서 전자 껍질, 그냥 내가 전자가 있는 이 전자가 있는 궤도 자체가 하나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온이 되면서 반지름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원래 원자일 때보다 반지름이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번엔 나트륨은 플러스 11번이니까 전자가 11개 있었어요. 근데 얘도 3주기 1쪽이죠. 1쪽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니까 하나를 잃어서 안정한 이온이 되려고 하는데, 얘를 하나를 잃어버리면 3주기, 여기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있다. 얘 하나를 잃으니까 전자 껍질이 3개에서 2개로 줄었죠. 그래서 전자 껍질 수가 주니까 애초에 그냥 이 이온 반지름이 훨씬 작아집니다. 그래서 얘가 원자 반지름이고 지금 얘가 이온 반지름인데,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중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더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 볼게요.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그럼 이온 반지름과 원자 반지름에서 누가 더 클까요? 얘네는 전자 껍질이 변하나? 아니죠.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대표적인 이온으로 플루오르 생각해보세요. 플루오르가 9번인데 전자를, 얘는 17쪽이니까 하나를 얻어서 안정한 음이온이 되고 싶어 하죠. 하나를 전자를 얻는데 원자 반지름 클까요? 이온 반지름 클까요? 약간 눈치 빠른 친구는 요렇게 대칭돼서 나오니까 정답 자체가 이온 반지름인 거는 알 수도 있어요. 눈치껏. 근데 왜? 왠지가 중요하지. 왜? 자, 보세요. 우리가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전자수가 아까 쌤이 말했죠. 우리가 15족, 16족, 17족 애들은 전자를 3개, 2개, 하나 전자를 더 얻어서 안정한 이온이 될 건데, 그러면 나는 지금 핵은 안 바뀌니까 양성자 수는 그대로인데 전자가 늘어났어요. 그럼 전자가 늘어나면 아까 가려막기 효과는 전자수가 늘어날수록 가려막기 효과가 증가한다 했잖아요. 그럼 나는 핵전하는 그대로인데 가려막기 효과를 나타낼 전자수가 증가하니까 유효핵전은 감소하겠죠. 깎아먹는 애들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유효핵전화 감소하니까 내가 플러스가 좀 약해지니까 좀 덜 땡긴다고요. 이전보다 못 땡기는 거야. 플러스 힘이 약해지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플로린이 나오네요. 자, 9번인데 나 원래 하나, 둘 이렇게 해서 9개가 있었는데 안정한 이온이 되기 위해서 전자를 하나 얻었어요. 한 전자를 얻어서 10개 이렇게 안정한 이온이 됐더니 전자가 하나 많아지니까 원래 핵 전하량이 플러스 9는 그대로인데 전자수가 증가하면서, 아까 가르마키 효과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전자수가 많을수록 증가하고 같은 전자 껍질보다는 안쪽 전자 껍질이 더 크다. 물론 같은 전자 껍질과 쌤 이거 효과 미비하다면서, 미비해도 있긴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깎아 먹을 거 아니에요. 가려막기 효과가 증가해서 내가 원래 예를 들어서 플러스 9에서 뭐 이렇게 좀 까먹어서 약 8 정도였는데 더 까먹어서 한 7점 몇 정도, 아무튼 더 약해진 거야, 플러스 힘이. 그래서 유핵전화가 작아지다 보니까 좀 덜 땡겨서 얘들이 잘 못 땡기니까 조금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이해돼요? 전자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인력이니까 서로 땡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나요? 제발 이해하길 바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원자랑 이온 반지름을 쫙 그린 건데, 이 그림이 당연히 교과서에 있어요. 93. 근데 여기 나왔던 그림들 다 교과서에 있어. 그래서 얘네를 지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애들은 1쪽 애들은 무슨 원소? 금속 원소죠. 그래서 금속 원소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다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원자 반지름. 마찬가지로 2족, 그 다음에 13족은 여기 없지만 13족도 그렇겠죠. 내가 금속은 안정한 이온이 되면서 내가 원자과 전자,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잃어서 안정한 이온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전자 껍질 수의 감소로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들은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큽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16, 17쪽이지만 15쪽도 마찬가지예요. 비금속 원소는 내가 안정한 이온이 될 때 내가 이 마지막 그 전자 껍질에 있는 거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더 얻으니까 나 플러스 그대로인데 전자가 더우니까 가려받기 효과가 증가해서 유효액 전하가 감소하니까 좀 덜 땡겨서 좀 약간 미묘하게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금속 원소에서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중에서 누가 더 크다? 더 잘 땡기지 못하는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고. 잘 땡기면 작아지니까. 여러분 이거 됐어요? 약간 이 전자 껍질은 좀 애들이 직관적에서 잘하는데 요게 살짝 이유가 헷갈릴 수 있는데 어렵지 않잖아. 단계적 생각하면 나 플러스 그대로인데 마이너스가 늘었네. 마이너스끼리 하다 보니까 플러스 힘이 좀 약해지네. 잘 못 땡기네? 내가 땡기면 가까워지는데 좀 덜 못 땡기니까 멀어지네. 그래서 이온 반지름이 더 큰 거예요. 됐어요? 약간 오늘 좀 수업 앞부분에 말을 못한 것 같아서 잘 따라오고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똑똑하니까 잘 따라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등전자 이온이래. 이온 반지름 실컷 다 했는데 등전자 이온? 하지만 어렵지 않죠. 등전자 이온도 너무 쉬워요. 등전자 이온은 뭐냐면 같은 등자죠. 그래서 같은 수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온들의 반지름을 비교해봅니다. 왜? 문제 내기 좋으니까요. 자, 그래서 벌써 다 눌러버렸네요. 자, 원자 번호가 등전자니까 그러니까 전자수가 안정있을 때 전자수 같은 애들의 이온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 반지름이 작아진다는데 자, 이거 더 쉬워요. 자, 아까 한 것처럼 등전자가 같아. 전자수가 같아요. 전자수가 같다는 말은 당연히 전자가 같으니까 걔네들이 있는 전자 껍질이 같을 건데 그럼 내가 마이너스는 같아? 원자보다 크면 애초에 내가 가지고 있는 플러스가 커지니까 깎아먹는 애들이 똑같은데 플러스가 커지니까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면 어떻게? 잘 땡기면 가까워지는 게 반지름 작아지는 거니까 전자수가 같을 때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 반지름이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결론적으로는? 요 메커니즘이 이해하면 돼. 그래서 대표적인 등전자가 네온과 같은 전자, 즉 전자가 안정한 이온일 때 전자가 10개 애들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산소 2가, 그 다음에 플로르 1가, 그 다음에 나트륨 플러스 1가, 마그네슘 플러스 1가. 물론 여기에다가 뭐 알루미늄 플러스 3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질소 3 마이너스 있을 수 있지만 4개인데 얘네들 다 지금 전자 몇 개입니까? 전자 쪼로로록 세보면 전자가 10개예요. 10개. 전부 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얘는 원래 8개였는데 2개를 얻어서 10개. 얘는 9개였는데 하나 얻어서 10개. 얘는 11개였는데 하나 잃어서 10개. 얘는 마그네슘 그러니까 12개였는데 2개 잃어서 10개인데 그럼 전자수가 같아. 전자 껍질 다 2개로 같아요. 다 네온과 같은 전자. 우리 이미 통합과학에서도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안정한 이온은 우리가 18석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데 얘네들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똑같은 전자 배치, 전자 껍질 이 2개 다 채운 10개의 전자 껍질을 갖는데 그럼 마이너스가 같아. 근데 얘가 플러스 원래 8이고 얘가 플러스 9고 얘가 플러스 11이고 플러스 12라고 원래 했잖아요. 근데 깎아먹는 마이너스 같으니까 깎아먹은 거 똑같으면 내가 원래 클수록 큰 거잖아. 그럼 당연히 유효액 전하는 얘가 그 원자보다 클수록 크겠죠. 그럼 내가 유효액 전하가 크면 잘 땡긴다고. 내가 얘네들을 땡길 수 있는 힘이 크다고요. 인력을 크게 작용해서 더 잘 땡겨서 이온 반지름이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문제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수를 갖는 이온 5가지를 찾고 반지름의 크기를 비교해서 자 일단 아르곤과 지구 3주기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들은 뭐가 있어요? 조 3주기 18쪽이니까 일단 15쪽이 2인 15개인데 3개 얻어서 18번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염소이온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칼륨일까 얘네들이 전부 다 이 안정한 이온이 되면 아르곤 같은 이것도 모르면 이건 빠르게 통합부터 해서 지금 빨리 복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 안정한 이온이 되면 아르곤과 같은 전자수 즉 18개의 전자 배치를 갖아요. 그럼 반지름의 크기를 비교해야 되는데 우리 반지름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게 전자 껍질과 유효액 전하인데 이미 같은 전자니까 전자 껍질도 당연히 같다고 다 아르곤이랑 똑같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럼 유효액 전하는 지금 원자 번호가 얘 몇 번입니까? 15번, 16번, 17번, 그 다음에 19번, 20번인데 원자 번호가 클수록 마이너스는 같은데 핵 전하량이 증가하니까 유효핵 전하도 어때요? 당연히 원자 번호가 클수록 증가하겠죠. 그러면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면 잘 땡겨? 못 땡겨? 플러스가 커지니까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잘 땡겨. 그러면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그러면 큰 거는 원자 번호가 작은 요렇게 순으로 크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자 반지름도 하고 이온 반지름도 했는데 원자든 이온이든 따지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화학할 때부터 이렇게 우선순위 따져서 했는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 따져줄 때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그래서 원자든 이온이든 상관없이 원자랑 이온이 섞여 있을 때 요거를 기억하면 좀 편해요. 일단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 전자 껍질을 일단 땡기고 말고는 내가 전자가 있고 나서 그 위치에서 얼마나 땡기냐 못 땡기냐니까 전자 껍질 수가 값이야. 전자 껍질, 내 마지막 원자과 전자가 있는데 전자 껍질 수가 당연히 많으면 일단 원자 덩치가 제일 커요. 이게 제일 먼저 1순위. 그래서 전자 껍질 수가 많을수록 원자든 이온이든 반지름이 커집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잘 땡길 건지 말 건지 이제 해보자고. 그게 바로 핵 전하량입니다. 그래서 양성자수인데 원래라면 정확히 우리는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유효핵 전하라고 배웠지만 전자 껍질이 같으니까 나랑 안쪽에 있는 애들이 똑같을 거라고요. 전자 껍질이 같으니까 안쪽에 있는 애들이 똑같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유효핵 전하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전자 껍질 수가 같다면 양성자수가 많은지 즉 핵 전하량을 따져주면 되겠죠. 잘 땡긴지 말 건지 이해됐어요? 보통은 이렇게 1번, 2번에서 끝나요. 그 원자든 이온이든 혹은 다 섞여 있을 때도. 근데 세 번째는 전자 껍질도 같고 핵 전하량 같다. 이게 뭐냐면 그 비금속 원소랑 걔가 이온이 됐을 때, 그러니까 플루린이랑 F-의 반지름 비교할 때가 3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F랑 F- 비교하면 전자 껍질 두 개로 같겠죠. 전자 껍질 두 개로 같을 거야. 핵 전하량 원래 얘 99, 원래 99 같아. 그때는 전자수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유효핵전 안에 끝나긴 해요. 전자수가 얘는 전자 9개인데 얘가 전자가 10개잖아요. 전자가 많네? 서로 반발을 하니까 가려막기 효과가 좀 더 커져. 정확히 말하면 유효핵전화가 작아지니까 큰 건데 이렇게 좀 더 이거 유효핵전화는 그러면 같은 주기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조금 사실 문제를 쉽게 푸는 팁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따져주면 전자 껍질 일단 등치부터 정하고 그 다음에 당길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는가 그게 양성자수로 나타나고요. 마지막에는 그것까지 다 똑같아? 그러면 전자 반발까지 생각해주면 원자든 이온이든 섞여있을 때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원자만 있으면 왼쪽 아래로 갈수록 크다. 그게 좀 더 편하고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등전자일 때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작다. 조금 더 문제를 우리가 왜냐면 주어진 시간에 빨리 풀어야 되니까 이해하고 나서는 그런 스킬도 기억하면 좋고 원자랑 이온이 섞여 있을 때는 요 세 가지 우선순위를 따져주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약간 양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온화 에너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 있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온도 배웠고 원자도 배웠는데 그 이온이 될 때 사실 발생하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 이온화 에너지도 또 주의성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선생님은 조금 오랜만에 수업이 찍으면 항상 어색해요. 중간고사 전에 찍고 지금 중간고사 끝나고 찍었더니 그래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요. 혹시 좀 나 모르는 게 있다 하면은 그 온라인 클래스에 질문 게시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질문 게시판 하면 쌤이 최대한 빨리 보는 대로 해서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꼭 열심히 복습하고요. 우리 건강하게 해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